자, 얘들아 안녕. 우리 4월이 아니고 3월 날짜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려고 한다, 선생님이. 지금 3월 4주차에서 첫 번째 문법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가 My First Grammar Check 3 레벨이 이제 끝났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교재로 진행이 된다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는 이 책이에요. Grammar Wise Starter라는 교재고, 요걸로 선생님이 미리 복사를 해서 봉투 안에 넣어놨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앞으로 공부를 할 거고, 또 우리가 복귀하게 되면 요 교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구매할 친구들은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배워볼 게 뭐냐면 셀 수 있는 명사라는 건데, 공교롭게도 우리 책, 요 책 들어오기 전에 My First Grammar 책에서 거의 끝부분이 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였거든, 그치? 그래서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배워볼 거야. 아, 선생님 좀 잘하는데요 라고 자만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 근데 한번 두고 보겠어. 과연 문제를 풀 때 다 맞출 수 있을지. 그래서 원래 문법이란 게 얘들아, 배웠던 거를 조금씩 또 배우고 또 배우면서 배우는 내용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게 문법이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웠다고 해서 열심히 열심히 듣지 말고가 아니고 대충 듣지 말고 모두 다 같이 열심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셀 수 있는 명사 단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 있잖아, 이번에 숙제를 낼 때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 묶음으로 하고, 여기 4주차의 첫 번째 거, 4주차의 두 번째 거, 그리고 수요일 숙제 이렇게 세 가지로 줬었다, 그치? 근데 이번 주에는 숙제가 어떻게 나갔냐면 문법 꾸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리딩 꾸러미가 있고, 그리고 수요일 꾸러미가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문법이라는 여기 프린트물 꾸러미 안에다가 이게 총 2회분이야. 독해도 똑같아요. 독해도 2회분, 그리고 수요일 숙제는 1회분이고 2회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몇 쪽에서 몇 쪽까지 문제를 푸세요 라는 거를 문제를 풀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시간에 몇 쪽 피세요 라고 해서 오늘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숙제로 문제 푸세요 이렇게 할 거거든. 물론 문자로 다 설명 주긴 할 거지만 숙제가 이번 주에는 하나밖에 없나? 이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오늘은 우리 셀 수 있는 명사 단원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자, 명사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명사가 뭐였지? 누군가가 대답은 한 것 같아. 뭔가의 이름이라고 했다.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명사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할게요. 명사는 뭐냐면 사람, 아니면 동물도 될 수 있고 식물도 될 수 있겠어. 사람이나 동식물 혹은 물건, 선물, 장소, 그리고 뭐 생각 같은 거, 생각 등을 붙인 등의 이름 을 바로 우리가 명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 명함, 명찰이라고 해서 이름 명자를 써서 뭔가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명사가 선생님이 하나만 있다고 했어요? 두 개만 있어요? 세 개만 있다고 했어요? 무궁무진해. 너무 많다, 그치? 그래서 이 모든 명사, 여기 있는 사람이 됐던, 동식물이 됐던, 사물이 됐던, 장소가 됐던, 생각이 됐던, 여기 있는 이 명사를 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셀 수가 있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공기 같은 거 있지. 공기는 우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셀 수 있을까? 셀 수 없지. 선생님이 스텔라 D 강의실에 공기가 4,500개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없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 명사를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했어요. 무슨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눠진다고 했어. 자, 그러면 다시 명사는 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명사? 셀 수 있는 명사. 두 번째는 무슨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우리 오늘 배워볼 거는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 있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가끔씩 문법책에 보면 여기 있는 이 셀 수 있는 명사를 조금 어려운 말로 가산명사라고 적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를 불가산명사 라고 적혀 놓은 것도 있어서 혹시나 가산명사가 뭐지? 불가산명사가 뭐지? 라고 헤매지 마시고, 가산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 불가산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오늘 셀 수 있는 명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얘들아, 셀 수 있는 명사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어떻게? 단수라고 하면 단 하나를 생각을 하면 돼요. 한 개. 단수는 다시 한 개를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서.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단수가 있으면 또 뭐도 있을까? 2개 이상인 거. 복수는 몇 개? 2개 이상인 걸 보고 복수 형태라고 해요. 알겠죠? 다시 단수는 1개, 복수는 2개 이상이라는 거 알고 그러면 명사를 나타낼 때 여기 1개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그냥 우리가 적고 싶은 대로 적는 게 아니라 1개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적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 관사라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한번 배우기는 했어. 아마 책 교재에 보면 관사 단원이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을 건데 지금은 관사의 종류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설명은 하지 않고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 쓸 수 있는 관사가 있다라는 거 한번 해볼게. 혹시 관사 기억나?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대답을 누군가는 했을 것 같긴 한데, 자, 우선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명사 1개를 나타내기 위해서 명사 앞에 관사 어나 언을 적어줍니다. 다시 셀 수 있는 명사에서 셀 수 있는 명사의 1개를 나타내기 위해서 명사의 앞에 어나 언을 적어주는 걸 바로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2개로 나눠줬는데 어는 언제 적고 어는 언제 적는지에 대해서 2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어는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소리가 자음 소리가 오는 친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는요, 다시 어는요 뒤에 어떤 명사가 오게 되냐면 모음 소리가 오게 되는 명사가 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예문을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먼저 자음 소리를 가지고 있는 명사부터 한번 볼게. 지금 친구들 눈앞에 바로 보이는 거 뭐 보이지? 아마 손에 다 잡고 있을 것 같은데 손에 뭐 쥐고 있어? 펜 쥐고 있죠, 그쵸? 펜이라는 명사, 맞니? 물건의 이름이 명사라고 했으니까 펜이라는 거는 물건을 지칭하는 물건인데 이렇게 잉크로서 글을 쓰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칭해서 펜이라고 한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펜이 하나인 거를 나타내주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뭘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어나 언을 적어주지만 바로 뒤에 첫 번째 나오는 소리가,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소리가 자음 소리 명사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는 a pen.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라는 거야? 펜이라는 걸 보는 순간 친구들이 이거는 펜이 하나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 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친구들 눈앞에 뭐가 있을 것 같냐면 뭐가 있을까? 왠지 뭐가 있을까? 핸드폰이 있을까? 아닌데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냥 책이라고 하자. 책이라고 한번 해볼게. 책 한 권을 나타낼 거예요. 책은 셀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앞에 뭘 붙여준다? 어를 붙여준다. 왜? 첫 소리가 자음 소리니까. 자, 그러면 모음인 경우 한번 볼게. 첫 소리가요, 모음 소리로 시작하는 건데, 자, 선생님 저는 요 자음 소리와 모음 소리 잠깐 까먹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음 소리는요, 모음 소리부터 먼저 설명해 줄게. 모음 소리는 어떤 거냐면 A, E, I, O, U 소리가 에, 이, 오, 우 소리가 나는 게 바로 모음 소리인 거야. 자, 그럼 자음은 어떤 거겠어? 여기 있는 에, 이, 오, 우 빼고 나머지 모든 B, K, D 이런 것들 있지? A, B, A는 아니죠? B, C, D 이런 것들 보고 자음 소리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음을 다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에, 이, 오, 우 소리만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는데 자음이라고 하지 않고 소리라고 했거든요, 얘들아. 소리라는 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모음 소리로 시작하는 명사 아무거나 한번 해봅시다. 책상 위에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지금 지레이저래.
아이고, 월요일이다 보니까 막 말이 꼬인다, 맞지? 지우개랑 이레이저랑 섞였다. 지우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지우개는 영어로 뭐야? eraser이다, 그치? eraser. eraser인데 지우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적을까요? o 할까? on 할까? 왜? 첫 번째 소리가 이에 나오는 eraser 소리다, 그치? 그러면 이 자리에는 어를 적어준다, on을 적어준다? on을 적어준다는 거야. 선생님, 그리고요, 지난 시간에 이거 바로 전 과정에서 명사를 설명할 때 선생님이 MP3 플레이어라고 했을 때 요거 앞에 적게, on 적게라고 설명했었는데 이거 정답 뭘까? 이거 on이에요. 왜? 이거 M이지만 철자가 M으로 시작을 하지만 소리는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에 소리가 난다. 이, 우에 나오는 에 소리가, 그치? 그래서 이 자리에 on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거 한번 적어볼게. 자, 대학교라는 뜻입니다. university라는 거야. 얘들아, 이건 앞에 어를 붙여줄까? on을 붙여줄까? 요거니까 on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얘들아, 선생님이 방금 이거 읽을 때 뭐라고 그랬어? university라 했지. university. 자, 이, 우 나는 소리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 university는 어디에 들어간다? 어를 적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마 선생님이 알기로는 요 근처에 초등학교에서 요게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뭘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on을 할지 결정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한번 연습해 볼까, 이까? 자, 요거는 시간이란 뜻이야. 한 시간을 나타낼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 이 자리에 어가 붙을까? on이 붙을까? hour. 자, H가 묵음이지. 소리가 안 나는 소리야. 그럼 hour이네. 그쵸? 그러면 이건 모음 소리가 나고 있네. 그래서 이 자리는 on hour을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게 바로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 셀 수 있는 명사에서 하나를 나타낼 때는 앞에 뭘 붙여준다? 어나 on을 적어준다. 자, 그런데 어와 on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뒤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의 소리가 모음 소리인지 자음 소리인지에 따라서 어를 적을지 on을 적을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형태 한번 가볼게요. 복수형. 자, 이번에는 얘들아, 이건 좀 규칙적으로 친구들이 암기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은요, 총 1개, 2개, 3개, 4개, 5가지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요. 자, 우선은 복수형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를 1개, 2개, 3개, 4개, 5개 셀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개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앞에 어를 적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어는 언제 적기로 했었어? 뒤에 명사가 1개일 때만 적어준다고 했었지. 물론 어도 마찬가지지. 그치? 그래서 어와 on을 적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게 여러 개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야. 우리 명사의 꼬리에 뭐 붙여주면 될까요? 아마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명사 뒤에 s. 자, 그래서 대부분의 명사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명사 뒤에다가 s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desk라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교실에 있는데 책상이 되게 많은데 선생님 한 개만 쓰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예문님 이거 적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책상들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적는다? 명사 꼬리에 뭘 적어주면 된다? s를 적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대부분의 명사가 아니라 단어가 명사가 s 아니면 double s, ch, sh, x, o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명사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명사에다가 그냥 s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es를 붙여줘야 돼. 왜? 명사가 이렇게 로 끝나면 발음상으로 또 똑같이 s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발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es가 붙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명사가 es로 끝나는 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어떤 게 있을까요? box. 자, 맨 끝에 단어가 뭘로 끝났지? X로 끝났다. 그치? 그러면 그냥 원래처럼 S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뭐를 붙여준다? ES를 붙여준다. 오케이? 자, 또 해볼까? 하나만 더 해볼까? watch. 손목시계라는 뜻이죠. 그쵸? 그런데 여기 있는 단어 끝에 뭘로 끝났어? CH로 끝났기 때문에 꼬리에 뭘 붙여주면 된다? ES를 붙여주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 X, S, SS, CH, SH, X, O로 끝난다. 요 정도는 친구들이 외워줘야지 뒤에 S를 붙일지 ES를 붙일지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꼭 외워주세요. 자,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10초만 외워보세요. 시작! 다 외우셨습니까? 자, 지워볼게. 지운다. 자, 한번 불러볼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빠른가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억났어? 다 기억났어? 이거 외워주세요. S, SS, CH, SH, X, O로 끝나는 명사.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단어가 맨 끝에 있는 두 가지의 단어를 명사의 맨 끝에 있는 두 가지의 단어를 한번 잘 봐야 돼. 철자를 잘 봐야 돼. 맨 끝에 있는 철자가 만약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어. 자, 그럴 때는 그냥 s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y를 i로 고치고 es로 붙여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기 한번 해볼게. 아기, 베이비. 얘들아, 베이비는 아기 한 명이다. 맞지? 자, 그런데 아기들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아기들이라고 하면 명사에다가 s 붙여줘야 돼. babies 이렇게 적고 싶지만 항상 단어가 맨 끝에 y로 끝났을 때는 한 번 더 주의 깊게 봐야 돼. y 앞에 있는 단어가 모음인지 사음인지를 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모음이야, 사음이야?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우 소리 나는 거 빼고는 다 자음이라고 그랬다. 그치? 그러면 자음 플러스 y로 단어가 끝났기 때문에 이 친구는 y를 뭘로 고쳐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i로 고쳐줘야 된다고 하네. 그러면 철자 다시 한번 불러볼까? B, A, B, I, E, S 이렇게요. B, A, B, I, E, S babies. 알겠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 네 번째는 조금은 좀 친구들이 잘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단어가 이번에는 자음 플러스 Y가 아니라 단어가 F나 FE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어. 자, 단어가 F나 FE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F나 FE를 버리고 F나를 지우고 없애고라고 적을게. 없애고 뭐로 바꿔주냐면 VES로 붙여줘야 되는 거야. VES. 이것도 약간 발음상의 문제로 바뀌어지긴 했는데 예문을 들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나뭇잎 한 개가 영어로 뭐지?
leaf다 맞지? 이거는 나뭇잎 할게요. 그런데 나뭇잎들이라고 하려고 보니까 맨 끝에 있는 단어가 F로 끝났어. 그럴 때는 그냥 S를 붙여주면 되는 게 아니라 F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 V로 바꾸고 그리고 뭘 붙여준다? ES로 바꿔준다. leaves.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마지막은요. 항상 이런 게 있어. 불규칙적인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명사가 하나 있을 때나 여러 개 있을 때나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원래대로라면은 S만 붙이던지 아니면은 ES 붙이던지 while I로 붙이던지 F나 V를 없애고 VS로 바꾸던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예 이 규칙을 하나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바꿔버리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자,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man은 뭐야? 남자 한 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남자들이라고 할 때는 men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쓴다 안 쓴다? men's 안 쓴다. 이런 단어는 세상에 없어요. 여자도 똑같아요. woman인데 women이라고 e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G 한번 해볼까? G 한 마리는 영어로 mouse. 자, 그런데 G들은 mice.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foot. 요거는 발 한쪽이 한쪽. 그런데 발들이라고 할 때는 feet. 또 tooth. 이 하나. 그런데 이들은 teeth.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erson. 사람 한 명. people. 사람들. 또 해볼까? child. 아이 한 명. 아이들은 children. 이런 식으로 있고요. 또 해볼까? fish. 잠깐. fish? 그러면 요거 sh로 끝났으니까 너희 뭐 붙이고 싶어져? 요렇게 붙여주고 싶어. 하지만 얘들아, 물고기는요 한 마리가 있던 여러 마리가 있던 똑같은 형태야. 자, 선생님이 밑에 조금 다른 색깔로 구분을 해줄게. 이게 여러 개가 있던 한 개가 있던 형태가 완전히 똑같은 게 있거든.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물고기 fish. 여러 마리 있어도 fish예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salmon.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 선생님이 진짜 좋아해. 연어라는 거야. 연어. salmon이라고 발음이 돼요. 이것도 한 마리가 있던 여러 마리가 있던 항상 똑같은 형태. 또 뭐도 있냐면 양. sheep. sheep도 sheeps가 아니라 여러 마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sheep입니다. 마지막 deer. 이건 뭔데? 사슴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마리 있어도 deer이야. 약간 조금 때를 지어서 다니는 것들이 있지. 연어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사슴도 그렇고 약간 무리 지어서 다니는 것들은 보통 s를 따로 붙여주지 않고 단수형이나 독수형이나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불규칙인 거라서 친구들이 조금 암기해 주셔야 돼요. 외워야 되는 부분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항상 영어에는 얘들아 예외가 있다. 그치? 예외가 있어서 요거는 책에 없는데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선생님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는 언제냐면 선생님이 여기 단어를 하나 적어볼게. 피아노. 그러면 피아노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셀 수 있다. 맞자? 얘들아, 그러면 피아노들 복수형 할 때는 어떻게 적어줘야 될까? 오로 끝났네. 그럼 배운 대로 오로 끝났으니까 pianos, es 붙여야 될 것 같지? 아니야, 예외야. 이 친구는 오로 끝났지만 뭐만 붙여줘야 되냐면 그냥 s만 붙여줘야 돼요. 왜요? 글쎄요, 예외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또 있어요? 오로 끝났는데 es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s만 붙여주는 거. photo, 사진이라는 뜻이다. 맞죠? 그러면 o로 끝났잖아. 뒤에 es를 붙여야 될 것 같지만 이 친구는 예외인 경우라서 그냥 s만 붙여주셔야 돼요. 자, 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 진짜 많다. 맞죠? 그 지붕이라는 뜻이야. 지붕. roof. 혹시나 모를까 봐 적을게요. 지붕이라는 뜻인데 지붕들이라고 하려면 단어가 F로 끝났기 때문에
V로 바꾸고 ES로 바꿔줘야 될 것 같지만 이 친구는 르 하고 그냥 그대로 S만 붙여주면 돼.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요 얘들아, 이렇게 예외인 경우는 몇 개가 없어.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형태 만드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세 부분의 명사는 명사 꼬리에 뭘 붙인다? S를 붙인다. 단어가 S, SH, CH, SHXO로 끝나면 명사 끝에 뭐를 붙인다? ES를 붙인다. 자, 그 다음에 단어가 맨 끝에 Y, 자음 플러스 Y로 끝날 때는 어떻게 한다? Y를 I로 고치고 ES로 바꾼다. 됐나요? 자, 그 다음 4번 단어가 F나 FE로 끝나면 F나 FE를 없애버리고 뭘 붙인다? VES를 바꾼다. 그리고 불규칙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외워야 한다 라는 것까지. 물론 예외인 친구들도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같이 필기를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우리 쌍으로 이루는 명사의 복수형도 한번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요거 필기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